비아 XX, CRXX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CRXX는 비아 XX, CRXX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CRXX는 차일드 B에서도 임상시험 결과가 조금 있고 비아 XX는 임상시험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약의 기전을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막 자주 드시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면은 그냥 차일드 B이고 복수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윤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알코올 총량이 중요하다는데 총량이 뭐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랜선 진료실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8세 남자고 20세 때 만성 비형간염으로 이제 진단받으시고 지금 최근에는 배물리디를 복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 수치 그리고 뭐 바이러스 수치가 다 이제 정상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냐, 보험 처리가 되냐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 즉 HBV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형간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혈액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간세포 안에는 우리가 비활성화 상태로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면 항원, S 항원이 양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다시 비형간염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액으로 검출이 돼서 지금 약제는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이러스가 검출 안 된다고 해도 보험 급여는 계속 적용됩니다. 즉 한 번 급여된 사람은 계속 적용은 돼요. 물론 뭐 자의적으로 막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끊는 거 아니면은 검출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먹던 사람은 보험을 끊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간경화 차일드 B, 간경화 기능을 저희가 보통 차일드 A 좋은 기능, B 중간 기능, C 이제 안 좋은 기능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분이 차일드 B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아 XX, CRXX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CRXX는 차일드 B에서도 임상시험 결과가 조금 있고 비아 XX는 임상시험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약의 기전을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막 자주 드시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면은 그냥 차일드 B이고 복수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윤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알코올 총량이 중요하다는데 총량이 뭐냐? 이걸 제가 설명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결국 그 전체 몇 리터, 몇 미리 곱하기 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cc짜리 맥주를 먹었는데 그 맥주가 10도짜리 맥주라고 할게요. 그러면 30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300 곱하기 0.1 전체 양 곱하기 도수가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코올의 총량이 맞겠죠. 네, 다음 구독자님께 철이님이신데요. 이분이 비형간염 약을 조금 오래 드셨는데 첫 번째 구독자분이랑 마찬가지로 혈액에서는 DNA 검출은 안 되는데 S항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임상시험들이 이런 S항원까지 없애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2상이 대부분이고 3상까지 간 거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S항원까지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임상시험을 해야 되냐,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환자분 뭐 기저 간 상태라든지 가족력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알게 되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분이 2년 전에 간 수치가 80이었대요. 근데 만성 비형 복용자이고 근데 올해는 간 수치가 40인데 이 80을 기준으로 해서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을 수 있냐? 네, 이게 국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간 수치를 보통 한 3개월 이내를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는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로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80으로 어쨌든 높았다가 40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40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단순 간 낭종이 자연적으로 작아지기도 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거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60~70%는 거의 다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낭종은 3cm 미만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큰 낭종, 10cm 넘어가는 큰 낭종은 오히려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 특히 큰 낭종의 경우는 사이즈 작아지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다음 구독자님께서 좀 어려운 상황이신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신지록신 복용을 하고 간 수치가 상승해서 신지록신 복용을 중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지록신은 원래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신지록신을 먹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상선 수치가
올랐던 보고는 많이는 없긴 하거든요. 오히려 갑상선 저하증 자체가 간 수치 상승을 일으켰던 보고는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간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갑상선 저하증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간염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정말 자가면역성 간염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약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냥 신지록신 복용 중단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자가면역성 간염 쪽이라면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면서 좀 기다려 봐야겠죠.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제가 진짜 속상해서 올렸는데 알코올성 간경병 환자인데 복수가 많이 차셔서 2주에 20kg가 복수가 차신대요. 실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수를 3리터, 5리터씩 이렇게 빼도 정말 막 3, 4일 만에 금방금방 차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이렇게 복수가 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염식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아마 이 정도 되면 100%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뭐 물 제한할 필요는 없고 소금기만 제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뇨제를 드시고 뭐 필요하면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대량 복수 천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차면 저희가 뭐 팁스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이식 이런 거 고려를 하게 되는데, 네, 참 간이식이 받기가 쉽지가 않죠.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제가 부천 맛집을 올렸는데 이분이 간암 환자 색전술 3회를 했는데 쌀국수, 족발, 스파게티, 중화요리, 돈가스, 짬뽕 괜찮냐고 물어보셨고요. 이제 간암 환자는 제가 생각할 때 단백질 많이 드시고 저염식하고 이거 두 개가 핵심이라서 쌀국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족발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스파게티도 안 짠 거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중화요리 돈가스, 이거 일본 돈가스까지는 괜찮고, 짬뽕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짬뽕 빼고는 나머지는 좀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롤스노이스 남에게 마약을 제공한 강남 의사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의사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일반인 분들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 훨씬 더 고생하고 정말 트루 의사, 참 의사로 생각되는 분이 90이고, 90이 뭐야, 99고요. 진짜 한두 명이 어쩌다가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되게 일반 분들한테 낙인이 좀 이렇게 강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 이제 의사 단체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집단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정작용을 좀 소홀히 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업자득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다영님께서 이제 커피가 간에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밀크 커피 괜찮은지 물어보셨고요. 밀크 커피는 X. 그때 커피 괜찮다고 얘기 드렸던 거는 대부분 이제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작게 먹는 그런 거 얘기 드리는 거라서, 밀크 커피가 생각보다 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밀크 커피는 하루에 2잔 이상 넘기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구독자님께서는 반찬으로 도라지, 더덕 등 굽지 않고 생으로 무침으로 먹는 거 괜찮은지 물어보셨고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수아님께서 비형 간염 핵산 증폭 검사가 뭔지 물어보셨고요. 이제 핵산 증폭 검사가 영어로 찾아보면 NAT 검사, 뉴클레익 애시드 앰플리피케이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비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선별 검사를 하게 될 때 표면 항원, S 항원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S 항원이 특히 비형 간염 걸리고 나서 바로 검출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 피리오드라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뭐 늦으면 한 달 정도 있다가부터 검출이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한테 수혈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숨어있는 비형 간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S항원보다 조금 더 민감도가 높게 우리가 잡아내주는 게 바로 이 비형 간염 핵산 증폭 검사, NAT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형 간염이 현재 증거는 없는데 이제 숨어있는 비형 간염을 찾아내려고 할 때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내용이 좋아서 제가 조금 길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비형 간염이 조용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처럼 항암 치료를 할 경우, 항암 치료 중에서도 이 리쭈지맙이라는 치료는 비형 간염을 활성화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약제입니다. 비형 간염을 누르고 있던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니까 그 틈을 타서 비형 간염이 활성화되고요. 이 비형 간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게 암은 치료가 됐는데 비형 간염이 활성화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이 리쭈지맙은 비형 간염 활성화를 일으키는
보토리치는 제 생각에 탑3 안에 드는 약제라서 지금처럼 배멀리들을 잘 드셔야 되고, 보토리추치맙을 마지막 우리가 투약 받은 거에서 한 1년 정도 더 커버를 해요. 리추치맙 끝났다 그래서 비형 간염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1년까지도 우리가 위험 보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배멀리디랑 우루사 동시에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음파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CT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물어보셨고요. 이제 의사의 입장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비형 간염의 감시 검사를 할 때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해서 초음파가 아니라 CT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되면 아무래도 간이 또 쪼그라들고 복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초음파에 민감도가 높지가 않아서 초음파 대신 다른 검사를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은 초음파, 한 번은 CT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 초음파만으로도 굉장히 잘 보인다, 비대상성인데도 그럴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CT를 권유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CT를 자주 권유를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의 반응이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저 의사 돈 밝히나? 뭐 또 찍어요? 뭐 이런 반응과 함께 뭔가 이제 한마디면 될 내용을 진료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원칙은 사실 초음파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료사 선생님께서 계속 초음파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근데 환자분께서 먼저 CT 하자고 하시면은 아마 그 안 된다고 할 의사분들은 거의 없으실걸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독자분께서 간이식 후에는 복수가 안 차는지 물어보셨어요. 간이식하고 직후에는 복수가 꽤 많이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이 자리를 잡기 전이니까, 이식받은 간이. 근데 이식받은 간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복수가 안 찰 거고요. 이식받은 간이 안타깝게도 활동을 급성 우리가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다시 복수가 차기도 합니다. 다음 구독자분께서 벌나무 우려 드셨다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거 보고 놀라셨다고 하셨고요. 제가 영부인, 영양제 부작용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영양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무조건 생긴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체질은 다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먹었을 때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남들한테 꼭 권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어떤 화장품 발랐는데 좋잖아요. 그럼 이게 나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남한테는 그게 또 막 안 좋은 색상일 수 있거든요. 안 어울리고. 그러면 굳이 또 안 권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안 먹어야 될 사람들까지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HJ님께서 생리 중에 간조직 검사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 가능합니다. 생리한다 그래서 간조직 검사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이라 아무래도 또 배도 아픈데 여기 찌르는 것까지 하면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끝나고 몸이 좀 건강하실 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 우리 윤님께서 건강검진 하셨는데 물혹이 있었고 뭐 고에코성 결절이 있어서 CT를 찍었는데 정확히 몰라서 아마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권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CT까지 찍었는데 감별이 안 됐으면은 뭐 이제 악성보다는 아무래도 양성인데, 간의 선종과 뭐 예를 들면 간의 국소 초점성 결절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감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MRI를 아마 한번 또 찍어보기는 하시겠지만 뭐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우상복부 통증으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빌리루빈 수치가 1.05가 나와서 애매하다고 재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1.05는 사실 큰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정상 수치를 1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그런 거고, 대부분 황달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리려면 빌리루빈 수치 그래도 3이나 5 정도는, 특히 3 정도는 넘어야 뭔가 좀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1.05는 뭐 재검 검사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제 환자분이신데 최남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 병원에서 비형 간염 활성화가 돼서 지금 약을 드시고 같아요. 임상실험약을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임상실험약 이름이 뭔가요? 현재 저희 병원 비형 간염 임상실험약은 딱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테노포비어 DF의 그 왜 개량약 테노포비어 AF 제제가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물리디인데, 이 베물리디 테노포비어 AF를 국가에서 이제 한정된 환자들한테만 허가하도록 하고, 기존에 테노포비어 DF를 쓰던 사람은 테노포비어 AF로 못 바꾸게 하고 있어서, 이 테노포비어 기존에 DF 쓰던 사람한테도 AF를 쓰면 좋다라는
있다는 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테노포비어 AF를 시판되고 있는 약을 드리는 임상시험 연구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 최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진짜 막 아직 개발 중인 약을 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현재 저희 병원은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아는 한은 그렇고, 혹시 약 이름이나 아니면 임상시험 이름 같은 거 정확히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외래 오실 때 다시 한번 상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질문 정리 다 했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